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활용 능력 스프레드시트 2과목이죠. 이 과목에서 이론 부분이죠. 스프레드시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는 실기로 바로 넘어가려 하다가 학생들 요구해서 지금 간단하게 필요한 내용만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필요한 내용만 건너뛰어서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교재는 렉스미디어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교재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금 1과목은 나중에 진행을 할 것 같고요. 2과목 3강이 되겠습니다. 자, 3강은 찾기 및 바꾸기부터 가겠습니다. 찾기 및 바꾸기는 컨트롤 F를 누르게 되면 찾기 단축키를 누르게 되는 거죠. 찾을 내용을 갖다 확인해 줍니다. 이 메뉴를 보시면은 꼭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찾기 및 바꾸기로 찾을 수 없는 것 해가지고 메모를 찾을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자 보시면은 찾을 위치에 수식, 값, 메모에서 세 번째 메모가 나와 있죠. 지금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론을 단순하게 암기하면 안 돼요. 지금처럼 화면을 보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1과목은 컴퓨터 일반 부분은 단순하게 암기하면 성적이 오르거든요. 근데 2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을 갖다가 머릿속에다 집어넣지 않으면 본인이 시험장에 가서도 생각이 안 나면 맞출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꼭 기억해 달라 라는 거고, 교과서에 보시면 찾을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찾는데 와일드 카드 문자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적어 볼게요. 와일드 카드 문자라는 게 있는데, 이 와일드 카드 문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교과서에 나온 건 두 가지죠. 뭐와 뭐? 물음표와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어요? 별표가 있습니다. 자, 별표라는 건 모든 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그 다음에 물음표는 자릿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릿수. 자, 그래서 우리가 가끔 찾고 싶은데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럼 이렇게 치면 되겠죠. 김별표. 이렇게 되면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사람을 찾아줍니다. 성씨가 김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인 사람도 있고요. 세 글자인 사람도 있고 네 글자인 사람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모두 찾아줘요. 하지만 나는 김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의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고 싶다. 그러면 김, 물음표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물음표라는 건 자릿수라 했죠. 그래서 김 다음에 한 글자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두 글자인 걸 찾아줘 할 때는 물음표를 써줍니다. 만약에 김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를 찾아줘 그러면 김, 물음표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다. 자, 그리고 김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별표, 김이 되겠죠. 김으로 끝나는. 자, 그러면 어떤 문장 자체에 김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면 그때는 별표, 김, 별표 이렇게 써주시면은 어떤 문장 사이에 김이 들어가 있으면 찾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 와일드카드 문자를 잘 써야 검색할 때 잘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문장 자체에서 이 별표를 찾아봐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물결 무늬를 앞에 붙여주시고 찾는 와일드카드 문자를 뒤에다 넣어주시면 이 별표를 찾는다 라는 게 시험 문제에 가끔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기는 컨트롤 F입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H를 누르시게 되면 바꾸기가 나와요. 바꾸기. 근데 왜 찾기에서 요 찾는 위치에 메모가 나왔냐면, 바꾸기에 가서 보시면 찾는 위치는 수식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교해서 시험 문제 난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찾기 및 바꾸기를 한번 봤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셀 서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셀 서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요 위에 있는 리본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리본을 설명을 드릴 때는 왼쪽에 클립보드라고 되어 있죠. 이 클립보드는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그 클립보드 자체에서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다 복사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4개까지 엑셀에서는 클립보드를 보관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복사하고 잘라내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트에 보시다 보면은 우리가 그 그림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라든가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넣기라든가 그럴 때 잠깐 쓰게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있구나 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셀 서식이라고 하는 2번 시트를 작업할 때 나오는 건 여기 글꼴부터 표시 형식까지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지금 진도는 1번 시트부터 8번 시트까지 스프레드시트 과목 자체가 맞춰져 있거든요. 이론도. 그래서 그 앞에서 Alt 엔터 누르고 두 줄 입력하는 거라든가 숫자가 왼쪽에 뭐 오른쪽에 해가지고 문자는 왼쪽에 정렬되고 숫자는 오른쪽에 정렬되고 하는 거 있었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타이핑 치시는 1번 시트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2번 시트는 어떤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오냐? 실기에서 셀 서식이라는 겁니다. 즉 이미 타이핑은 쳐져 있는데 우리한테 문제에서 5가지 지시사항이 나오고요. 그 지시사항대로 시험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진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 문항당 2점씩 해가지고 5개니까 10점짜리 문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이 글꼴, 맞춤, 표시 형식, 요즘은 셀 스타일, 요거 스타일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표 서식까지. 그래서 요만큼이 우리가 2번 시트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리본에는 왜 이런 내용만 나와 있느냐? 이 리본에 나온 내용들은 자주 쓰는 내용들을 갖다 앞으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말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확장 버튼이 있죠? 그죠? 이 확장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셀 서식이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싫다 그러시면 컨트롤 1이라고 눌러주시면 단축키예요. 셀 서식 단축키이기 때문에 이 안에 표시 형식, 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 보호 등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골라서 써주시면 된다. 자, 하나하나 볼까요? 맑은 고딕이라는 건 글자체가 되겠죠. 폰트, 가하고 위로 방향키가 되어 있고 아래로 되어 있는 건 폰트를 크게 작게입니다. 얘는 가라고 되어 있는 건 굵게, 그 다음에 기울어진 건 이탈릭, 기울인 꼴이죠. 그 다음에 밑줄. 밑줄은 두 개가 있어요. 밑줄과 이중 밑줄이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실선과 이중 실선으로 나옵니다. 걔네들 같은 의미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계용 실선과 회계용 이중 실선이라는 게 있는데 걔는 확장 버튼에 들어가셔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이 밑줄 옆에 우측에 보시면 점점점점으로 돼서 밑줄 그어져 있는 거 있죠. 테두리입니다. 테두리. 어떤 테두리를 할 거냐 라고 하는 거죠. 자, 테두리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각선이 나올 때 있죠. 안 쓴다 라고 표시할 때 그 대각선은 다른 테두리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대각선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페인트 톤 같이 생긴 거는 채우기라는 거고요. 채우기 색을 하면 셀이 채워진다. 그 다음에 글씨의 색상이 있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자 색깔입니다. 글자 색깔. 과거에는 이 글자 색깔도 표준색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테마색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색은 색인데 처음 들어보는 색이다. 뭐 빨간색, 노란색, 녹색이 아니고 뭐 황갈색 배경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우측에 있는 상단에 있는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천이라고 되어 있는 건 윗줄이죠. 윗줄. 윗줄은 첫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커말 2급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바로 우측으로 넘어갑니다. 맞춤으로. 이 맞춤 탭에서는 이 석삼자가 있는 게 보이시죠? 얘는 셀이 지금처럼 작은 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돼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셀 안에서 정렬을 할 때 세로 정렬이라고 부르죠. 세로 정렬. 그래서 왼쪽에 걸 누르면 위에, 가운데, 아래쪽에 정렬되는 거고요. 요 밑에 있는 이 세 개는 뭐냐면 가운데도 놔볼게요. 왼쪽에, 가운데, 오른쪽에 정렬할 때 쓰는 겁니다. 보통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가운데 정렬을 하세요 라고 하면은 세로도 가운데, 가로도 가운데다 정렬해라. 그 다음에 우측에 보이시는 건 방향입니다. 텍스트 방향을 갖다가 뭐 45도 각도로 아니면 15도 각도로 바꿀 수 있다. 그럴 때 쓰는 거죠. 그리고 자동 줄바꿈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컨트롤 그 알트 엔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으면 Alt Enter하고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셀 크기만큼 벗어나는 부분을 줄바꿈을 해준다는 건데, Alt Enter는 약간 다르죠. 같은 비슷한 의미예요. 비슷한 의미. 그래서 컴퓨터 Alt Enter 하면 활용 능력. Alt Enter는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줄바꿈을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거 한번 봐주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란 거는 제가 여기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6개 셀을 한번 합쳐 보겠습니다. 자, A1부터 F1까지를 갖다가 한번 합쳐 볼 텐데요.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셀에 들어있는 내용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삭제가 됩니다. 병합되면서. 그래서 경고창이 뜨죠. 지금처럼. 셀을 병합하게 되면 왼쪽 위에 값만 남고 나머지 값은 잃게 됩니다. 확인하면은 A1에 있던 값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잘못했네 하고 병합하기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지금처럼 원상복귀를 시켜줘요. 근데 아까 B1부터 F1까지 있던 자료는 이미 날아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도 상당히 많이 나온 편입니다. 자, 그리고 셀 서식에서 좀 어려운 부분에 해당되는 게 표시 형식일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쓰는 간단한 형식들은 이렇게 우리가 콤보 상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은 특정 서식이 없는 상태고요. 숫자, 통화, 회계, 간단한 날짜, 자세한 날짜, 시간, 백분율, 분수, 지수, 텍스트. 여기에 없으면 기타 표시 형식을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서 사용자 지정에서 여러분들이 따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은 뭐냐? 회계 형식이에요. 회계 형식.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회계와 통화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옆에다 똑같이 써볼게요. 천이라고. 둘 다 똑같이 원표시가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차이점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얘는 회계로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통화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 원표시가 회계는 왼쪽 끝에 붙고요. 통화는 숫자 바로 앞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회계를 지정하라 했는지 통화로 지정하라 했는지를 보시고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여기 위에 있는 걸 통화라고 생각해서 그냥 눌러주시는 게 있는데 얘는 회계입니다. 회계. 자,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표현이 되는 건 백분율이고요. 백분율은 곱하기 100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쉼표라는 건데, 자, 또 한번 숫자를 써볼게요. 이번에 여러 개를 쳐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표시를 할 때 숫자를 빨리 세기 위해서 아니면 숫자를 갖다가 적용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세 단위마다 천의 자리마다 어떻게 해요? 쉼표를 찍어주죠. 이렇게 쉼표를 찍을 때는 셀을 지정한 다음에 쉼표 스타일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겠다.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이렇게 자릿수 늘림과 자릿수 줄임이 있습니다. 소수점을 표현할 때 줄이고 늘려주면 되겠죠. 이거 말고도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서 더 다양한 형식을 보시려면 사용자 지정에서 세세한 거는 지정을 해주시는데 이 표시 형식은 2급에서는 잘 나오지 않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정확하게 더 보시려면은 양수, 음수, 그 다음에 0일 때 표시 형식, 그 다음에 텍스트일 때 표시 형식으로 해서 형식을 갖다가 4개를 지정해 줘야 돼요. 심지어는 그 형식 하나하나마다 조건, 색상, 표시 형식이 또 들어가야 돼.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게 밑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밑에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다행인 건 2급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것만 딱 해서 정확하게 뭐 60점, 70점 맞고 합격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나오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될 게 있겠죠. 이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숫자 서식과 날짜 서식, 시간 서식, 문자 서식까지는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문자나 숫자를 표현할 때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다양한 표시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샵이라는 게 있고요.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샵이라는 게 있고 표시 형식에선 0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물음표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입력을 해볼까요? 같이 정리를 하길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쉼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각각 적어볼게요. 이 샵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는 생략입니다. 즉 0이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라고 하지 말고 0이라 할까요? 0은 생략이라는 거죠. 자, 0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옆에다가 제가 써볼게요. 0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 0점이라고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해볼게요. 이 두 개를 갖다가 같이 놓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얘랑 거의 비슷해요. 얘는 무슨 뜻이냐? 표현한다는 얘기죠. 이거 두 개를 갖다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측에 나오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보시기 편하게 표를 만들어 볼까요? 자, 제가 여기다가 표시 형식을 샵으로 표현했을 때와 0으로 표현했을 때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용자 지정에 가시면 이렇게 샵, 콤마, 샵, 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그냥 저는 여기다가 샵 하고 이제부터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이 표시 형식에다가 문자를 집어넣고 싶다. 그럼 그 문자는 앞뒤에다가 우리가 따옴표, 큰 따옴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엑셀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엑셀에 문자를 집어넣고 싶다. 함수라든가 수식에. 그러면 앞뒤로, 글자 앞뒤로 따옴표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샵 점으로 표시했죠?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렇게 샵 점.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와요? 유효하지 않은 앞에 0이 사라졌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표시 형식을 0으로 하면 어떻게 돼? 0 점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0 점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0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이 샵이라는 거는 유효하지 않은 0을 생략해라. 0이라는 거는 유효하지 않은 0도 표현을 해라. 라고 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라는 건 앞에서 얘기했었죠. 얘는 뭐라고요? 여기 다 이렇게 쓰기 좋게 합쳐 놓겠습니다. 이 물음표는 자릿수예요. 자릿수. 자릿수를 뜻하면 자릿수. 그 다음에 쉼표는 아까도 봤었죠. 쉼표는 뭐 천단위 구분기호죠.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 쉼표가 뒤쪽에 붙는다 라고 하는 거죠. 뒤쪽에. 자, 뒤쪽에 붙게 되면 천단위 배수로 표현하세요 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여기다 한번 제가 써볼게요. 1, 2, 3, 4, 5라고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샵, 콤마, 샵, 0을 썼어요. 이렇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이 샵, 콤마, 샵, 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의 자리가 0이면 0을 표현해라. 하지만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가 없으면 생략해라. 하지만 있으면 천 단위마다 뭘 찍어줘라? 쉼표를 찍어줘라. 라는 게 샵, 콤마, 샵, 0입니다.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 보시면 0이어도 0을 표현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문자가 없다면 샵, 콤마, 샵을 쓰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뒤에다가 제가 콤마를 찍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1, 2, 3, 4, 5라고 위에 보기에 나와 있죠. 여기서 콤마를 찍는 순간에, 그죠? 천 단위 배수로 표현된 거 보이시나요? 1, 2, 3, 4, 5, 3, 4, 5가 사라졌습니다, 그냥. 이 3, 4, 5는 반올림하고 500이 넘어가면 반올림을 하고 올려줘요. 근데 345 같은 경우는 500이 넘어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냥 생략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단위가 어떻게 돼요? 1000이 되겠죠. 1000.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는 곱하기 100이다. 그래서 100분의 1로 표현이 된다. 곱하기 100 써볼까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숫자 서식에서 제일 많이 쓰는 서식 기호들이고요. 시험 문제는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아까 봤던 샵, 콤마, 샵, 0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날짜 서식이 있는데, 날짜 서식은 제가 여기다 이번에도 2023년 오늘이 3월 17일입니다. 썼어요. 요 날짜 서식을 썼는데 여기서 이 2023년이라는 건 연도를 뜻하고요. 03이라는 걸 월을, 그 다음에 17은 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Y를 뜻하는 Y, 4개가 지금 연도를 뜻하는 거고 M, 월이죠. 그 다음에 D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용자 지정에 가시면
여기 있죠? YYY년 mm월 DD1. 자, 보시면은 이미 써져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바꿔주시면 되는데, 연도는 두 개를 생략하면 우리가 연도 표시할 때 23년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M은 하나일 때부터 4개일 때가 있어요. M이 하나면 01, 02, 03으로 안 쓰고 1, 2, 3으로 씁니다. 자, 근데 M이 2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지금처럼 03 이렇게 쓰게 되겠죠. M이 3개면,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의 영문 약자를 쓰게 됩니다. 만약에 M이 4개면 월의 영문 전문을 쓰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또 갈까요? D가 하나면 마찬가지로 1, 2, 3, 4, 5, 6 날짜를 표현하겠고요. D가 2개면 01, 02, 03. D가 3개면 요일의 약자를 가져오겠고요. D가 4개면 요일 전문을 가져오겠죠.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제가 여기다가 A 3개가 있어요. A 3개, A는 2개까지는 의미가 없어요. A 3개를 하는 순간에 요일의 앞자를 가져오게 되고요. A 4개가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돼서 표현을 해준다. 자, 써봤습니다. 그리고 샵샵샵샵으로 된 건 셀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셀을 넓혀주시면 되겠죠. 자, 넓혔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데이터는 문자로 돼 있지 않나요? 문자로 돼 있는데 왼쪽에 붙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문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더블 클릭해 보시면 숫자인 거예요. 숫자. 날짜는 숫자라 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 편하게 표시 형식을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얘는 엄밀히 따지면 2023년도 3월 17일이라는 얘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봤고요. 지금 날짜 표시 형식은 다 봤습니다. 시간은 굳이 더 볼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은 H로 표현하겠죠? H가 하나면 1, 2, 3, 4, 5. H가 2개면 01, 02, 03. 그 다음 M이 하나면 1, 2, 3, 4, 5. M이 2개면 01, 02, 03. S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AP는 오전. 그 다음에 AM은 오전, PM은 오후. 이렇게 표현한다. 12시간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문자 표현 형식만 하고 마무리 지을 텐데요. 문자 서식은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골뱅이만. 이 골뱅이라는 게 뭐냐? 자, 골뱅이라는 거는 치환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환기호.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부산 이렇게 쳤어요. 근데 치고 나서 보니까 얘네들을 원래는 뭘로 해야 돼? 광역시라는 걸 붙여줘야 되는데 생략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일일이 다 데이터가 많을 때는 한꺼번에 쳐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 지정에 가서 형식이라고 하는 창에다가 골뱅이를 써주고, 문자는 다 다운표 치고 쓰면 된다 했죠. 광역시라고 붙여주시게 되면, 자, 보기 보세요. 대구 광역시라고 붙었죠. 이렇게 우리가 입력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골뱅이를 2번 치면 어떻게 될까요? 골뱅이를 2번 치면, 그쵸? 이렇게 대구 광역시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골뱅이 하나는 앞에 있는 문자를 치환하는 거니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표시 형식이 이렇게 됐을 뿐이지, 더블 클릭하시면 대구라는 게 그대로 나와 있죠. 원래 데이터는 대구인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원래 얘 말고도 별표도 있고 뭐 하이픈도 있고 그런데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조건부 서식이라든가 함수 들어가서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식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시는 조건부 서식은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부 서식이 원래 3번 시트에서 제일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얘는 함수를 보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 조건부 서식은 제일 마지막에 알려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뭘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죠? 수식의 활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어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호불호가 갈리는 함수를 이 다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진행할 때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함수 구분별로 끊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통계 함수를 했다, 수학 함수를 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텍스트 함수를 했다, 물리 함수를 했다, 찾기 함수를 했다. 그래서 하나 필요하면은 시간 보고서 한 20분 단위로 끊을 거기 때문에
시간이 초과되면 한두 개씩 끊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